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 배현중입니다. 네, 어제 5월 8일 교육청 모의고사 있었죠? 어떻게 수험생 여러분들 잘 보셨을까요? 많이 어려웠죠?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만 해도 봤을 때 어떤 예전에 나왔던 기출 중에서 특정 한 문제가 좀 유사하게 나온 스타일들의 문제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기출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개념, 어떤 유형, 스킬들이 다 종합해서 나온 좀 문제들이다 보니까 기출 공부를 정말 꼼꼼히 한 친구들에 한해서만 좀 잘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좀 이제 한창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들 한해서는 좀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은 여전히 연습 게임이죠. 아직 수능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이런 어려운 시험 한 번 정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평가원 시험 마지막 수능 잘 보도록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핵심은 기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저 강조를 드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사전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객관식 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9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열 AN이 이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A4가 4고 A1 곱하기 A6이 얼마냐?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약간 좀 귀납 스타일로 살짝 풀었습니다. 그냥 한번 일일이 넣어봤어요. n이 1일 때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A2는 1-4S1인데 지금 문제 보면은 이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S1을 A1이라고 바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비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A3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S2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A2죠. 자, 여기에 위에서 구했던 요 A2 값을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4 A1 더하기 1-4 A1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4에 마이너스 3 A1 더하기 1이라고 나옵니다. 좀 더 풀어볼게요. 풀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2A1 하고 마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A3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A4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A4는 1-4 S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S3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죠. 자, 여기 보면은 A1, A2의 합이 보시면 A1, A2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이미 구해놨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얘를 쓸 거고요. A3 같은 경우는 아까 구했던 거 요거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에 요거를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A1 더하기 1 더하기 요거 구한 거를 쓰십시다. 그러면은 12A1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4에 자 더하면은 9A1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쭉 풀면은 마이너스 36A1 하고 더하기 플러스 8에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9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A4가 지금 4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쭉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A6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A6까지 그냥 쭉 한번 A1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5 같은 경우는 1-4S4죠. 이 친구는 1-4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데 여기도 보면은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여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A4는 여기 구해놨죠? 이거를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4에 9A1-2 더하기 마이너스 36A1 더하기 9를 넣어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4에 자, 마이너스 27A1 하고 더하기 7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풀게 되면 플러스 108A1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8에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7로 나옵니다. 자, 네, 마지막 A6은 1 빼기 4S5니까 얘도 1-4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봤을 때 제가 A4까지 구한 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반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A5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7 A1 더하기 7 하고 더하기 108 A1 마이너스 2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1-4에 두 개 더하면은 81이죠. 81 A1 하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되면은 마이너스 324 A1 하고 플러스 20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8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나와 있냐면은 A4가 지금 4라고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4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36A1 더하기 9는 4다. 그러면 36A1은 5니까 A1이 36분의 5라고 나옵니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 36분의 5를 반영을 해서 A6도 한번 구해줍시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24 곱하기 36분의 5 더하기 81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되게 되면은 얘가 9로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5 더하기 81 하니까 계산되면은 36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지금 구하라는 게 A1 곱하기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6분의 5 곱하기 36을 하게 되면은 약분돼서 결국 5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록 이제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는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귀납 스타일로 일일이 좀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푸는 스타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객관식 10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점 PQ가 움직이는 그 속도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0부터 2까지 각각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확실히 나와 있는 친구는 P가 나와 있죠. P. 그래서 P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V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일 때는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2차 함수 형태일 텐데 얘가 지금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겁니다. 여기 면적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적분을 해야겠죠, 적분? 0부터 2까지 3t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자 이겁니다. 적분하게 되면은
t세제곱 플러스 t를 0부터 2까지 하게 되면은 8 더하기 2에서 10이라고 나옵니다. 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q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q를 보니까 지금 1차 함수긴 한데 앞에 기울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수. 이렇게 떨어지는 스타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0부터 2까지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값을 한번 구해본다면은 이 함수값은 t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 2m-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면적이거든요. 자,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넓이니까, 넓이가 이동거리죠, 그죠? 넓이가. 비록 여기 아래 그려졌다 하더라도 요 아래 순수한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이 여기인데 윗변을 비록 마사지만은 절대값으로 취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 마사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음수다 보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하고 높이는 2예요. 약분을 시키고 절대값을 반영해주면은 4 더하기 이 친구도 바꿔야 됩니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4 마이너스 2m이라 나올 거고 계산되면은 8 마이너스 2m이니까 얘가 얼마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얘가 최종적으로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10이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m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m이 마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좋다 이겁니다. 0보다 작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이건 오케이다 이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만약에 2라면 죄송합니다. 0하고 2 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0하고 2 사이. 0하고 2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V2식을 보게 되면은 X절편이 지금 구해보면은 n분의 4라고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다 좀 별도로 써볼게요. X절편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n분의 4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X절편이 한 2쯤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t가 2일 때는 여기로 잘라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면적을 지금 결국 말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아까 위에 거랑 그림이 똑같거든요. 계산하면은 이것도 결국 10이라고 놓고 풀면은 얘랑 똑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m이 마일이라 나와요. 2범위라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범위는 아닐 거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m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이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됩니다. 결국 m이 2라고 한다면 x절편이 2가 되는 거니까 딱 0부터 2까지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면 4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2보다는 크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삼각형하고 여기 아래 삼각형의 면적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면적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니까 4 곱하기 n분의 4
라고 해서 계산되게 되면은 n분의 8이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을 구해볼까요? 위의 삼각형. 자, 참고로 여기 함수값은 2n-4고 이때는 양수값이니까 절대값 뭐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여기다 보니까 2에서 n분의 4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2n-4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안에 거를 좀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하게 되면은 n분의 2n-4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2로 묶을게요. 약분을 시킵시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m으로 묶으면은 m에 2n-2가 되고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으로 이렇게 씁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냐? 아, 그러면 얘랑 얘 더한 거 n분의 8 더하기 n분의 2 n-2의 제곱이 10이 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n분의 8 더하기 2의 n-2의 제곱이 10이라고 합시다. 자, 미리 2로 좀 약분할까요? 이렇게 되죠. 양쪽에 m을 곱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전개할게요.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5m이다.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9m 플러스 8이 0이다 라고 나와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이 8하고 1이 나오는데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은 안 되고 8이 된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걸 만족하는 모든 m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랑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일 더하기 8 해가지고 답이 7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록 이제 여기는 이제 움직임 뭐 거리 이제 적분의 활용 쪽 파트인데 적분으로 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T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1차 함수 형태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면적으로 구하는 게 조금 더 구하기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구한 것 뿐이고요. 다르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적번호도 구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계산하실 때 이동거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여기 꺾여지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유형은 이제 적분의 활용 뒤에 이동거리를 물어본 문제의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어떤 기출과 유사하다기보다는 여러 기출들이 좀 약간 섞여서 나온 형태의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번입니다. 지금 등차 수열 AN, BN이라 나와 있고 공차는 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와 나 조건에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설정을 좀 해놓을게요. 뭐를 설정할 거냐면 지금 요 AN에 초항을 A1이라고 제가 잡아둘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D1이라고 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B에는 초항을 B1이라고 하고 공차는 D2라고 제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조건을 보니까 두 초항끼리의 차이의 절대값이 5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경우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A1 빼기 B1이 절대값이 5라는 거니까 뿔마 5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B1에 대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B1은 A1 빼기 5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따질 거냐면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애들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지금 나 조건을 보니까 AM이 BM이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식을 세워서 한번 해본다면은 AM은 A1 더하기 M-1의 D1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서 BM은 이제 초항이 이제 B1인데 B1 대신 얘를 넣겠습니다. 그럼 A1 빼기 5의 M-1의 D2가 같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A1 이렇게 날리고 얘를 넘기고 그 다음에 얘를 반대로 넘길 건데 보면은 M-1로 묶입니다. 그래서 M-1로 묶으면은 D2 빼기 D1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지금 M은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고 공차들은 지금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여기 안에서 분수 스타일은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뭔가 두 개 곱해서 5가 나오려면은 지금 M이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되냐면은 6밖에 안 될 거예요, M이. M이 6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5 곱하기 뭐가 될 텐데 이 결과가 5가 되려면은 얘가 1이면 되겠죠. 이렇게밖에 안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더 살펴볼 거냐면은 그 나 조건 뒤에 AN 플러스 1보다 BN 플러스 1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얘도 A1 더하기 이번에는 MD1이겠죠. 그리고 얘는 아까 초항 이걸로 대신 쓰겠습니다. 그럼 A1 빼기 5는 A1 빼기 5 더하기 MD2 라고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날리고 5를 반대로 보내고 얘를 넘겨서 M으로 묶으면은 D2 빼기 D1이라고 돼요. 자, 근데 방금 위에서 M이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6이 되는 거고 방금 여기 부분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1이 될 텐데 곱하면 5보다 큰 게 맞죠. 얘가 맞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만약에 처음에 설정을 마5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B1은 A1 더하기 5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1 더하기 M-1의 D1이 이번엔 A1 더하기 5라고 바꿔 표시하시고요. M-1의 D2다 라고 하고 날리고 이번에 얘를 1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M-1로 묶었다면은 D1 빼기 D2라 될 거고 얘가 지금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어쨌든 M이 3 이상의 자연수이니까 곱해서 이렇게 5가 나오려면은 여기도 똑같이 M이 6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딱 5 곱하기 뭐 해서 5가 나오려면은 얘가 또 1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또 체크를 해본다면은 A1 더하기 MD1이 A1 더하기 5에 더하기 MD2다 라고 나오고 지우시고요. 얘를 반대로 넘기면 M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D1 빼기 D2라 되고 얘가 5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위에서 M이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아까 위에서 1이라 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이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은 A를 1부터 M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6번째까지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가 9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구할 때 등차 수열의 합식 중에 하나가 끝에 알면은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죠.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초항하고 마랑을 알았을 때 구하는 식 2분의 항이 6개니까 6 하고요. A1 더하기 A6이라 씁시다. 마지막에 A6일 거니까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3
A1 더하기 A6이 될 텐데 얘가 지금 9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A1 더하기 A6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3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6은 3 빼기 A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M이 6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게 되면은 A6이 B6하고 서로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면, 아, 그럼 B6도 3 빼기 A1이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 지금 이번에는 B를 1부터 M이 6이라 나왔으니까 6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냐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미리 약분을 합시다. 그러면 3에 B1 더하기 B6이라 나올 텐데, 자, 여기서 B1은 처음에 가정을 내린 게 요거라고 가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6이 아까 요거라고 구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3 빼기 A1. 그러면 A1이 날아가고요. 안 할 거 계산되면은 마2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열, 이제 합을 이용한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좀 여러 개 유형들이 좀 섞인 문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2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참수 fx에 대해서 지금 2분의 1 x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점에서는 접하다고 나와 있어요. 접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점 AB가 추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요 AB 길이가 지금 일단 루트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1과 S2가 서로 같대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밑변이 만약에 2K라고 한다면 높이는 K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기출 푸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피타고라 쓰게 되면은 2K제곱 더하기 K제곱이 루트 5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4K제곱 더하기 K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5K제곱이 5가 돼서 K제곱은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K는 양수값이니까 1이겠죠? 즉 무슨 얘기냐?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1이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자, 일단은 이 fx하고 2분의 1x가 좀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그 교점 중에서
A를 알파, F 알파라고 설정을 하고 B를 베타, F 베타라고 설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요 x값끼리 서로 차이가 지금 2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2라고 구했죠. 즉 얘네들의 차이, 베타 빼기 알파가 2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베타는 이제 알파 플러스 2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갖다고 놓고 풀고 계산을 해보면은 넘깁시다. 그럼 fx-2분의 1x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 방정식에 근 또는 해가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여기 0 하고 알파 하고 베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원점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0 같은 경우는 좀 중근을 가져야 돼요. 중근.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랑 배우는 학생들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떤 두 함수끼리 교점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넘겼을 때 그 방정식의 근 또는 해를 구해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 또는 해가 결국 교점이라는 얘기고 그게 지금 0하고 알파 베타인데 그 중에서 0은 중근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거냐면 fx 빼기 2분의 1 x라는 식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fx가 지금 보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에요. 1이니까 뭐 앞에 계수는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0에선 중근을 가지라 했으니까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인수를 가져야 된다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방금 위에서 구한 베타를 여기다 좀 반영을 해줍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한번 좀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것부터 정리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의 x 더하기 알파 플러스 2라고 나올 거고 x제곱도 마저 좀 분배해서 써준다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이건 좀 2로 좀 빼겠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1의 x 세제곱 더하기 알파의 알파 플러스 2 x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이걸 왜 구했냐? 자 지금 보면은 이 두 함수끼리 이루고 있는 넓이가 서로 같다 라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요 4차 함수죠. 요 4차 함수. 4차 함수가 x축하고 이루고 있는 면적이 얘랑 같다라는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한 면적이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0,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루고 있는 이 x축과의 면적이 있죠. 여기랑 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면적이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0부터 요 베타까지 적분한 게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넓이가 같으니까 실제 정적분 입장에서는 이제 x축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고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자체가 같다라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은 0부터 베타까지인데 베타를 지금 이렇게 설정했죠. 알파 플러스 2까지 얘를 적분한 결과가 0이다라고 하자 이겁니다. (0이다) 이겁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출 보시면 많이 해봤을 거예요.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했을 때 결과가 0이다 라는 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분하게 되면은 5분의 1 x 5승 마이너스 4분의 2의 알파 플러스 1의 x 4승 더하기 3분의 알파 플러스 2의 x 3승 을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해주시는 거고요. 넣게 되면 5분의 1에 알파 플러스 2의 5승 마이너스, 자 이건 좀 미리 좀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2의 4승 하고, 여기는 3의 알파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2의 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얘가 다 얼마가 되는 거냐? 0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 플러스 2의 4승으로 약분하겠습니다. 왜냐면 상관없는 게 지금 보니까 알파가 양수값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2도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양수를 약분해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약분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5분의 알파 플러스 2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 얘가 다 약분이 돼서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남을 거고, 여기는 이렇게 다 약분이 돼요.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될 거고, 얘가 0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다가 30을 곱해줍시다. 30. 그러면은 6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 알파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10 알파는 0이다라고 나올 거고요. 전개하면은 6 알파 더하기 12 마이너스 15 알파 마이너스 15 더하기 10 알파가 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알파끼리 이제 다 계산을 하면은 알파라고 나올 거고, 얘네들이 계산된 거를 반대로 넘기면은 3이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 알파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처음에 설정을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 베타는 그럼 5겠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 잠시만요. 뭐를 해야 되냐, 지금 fx의 함수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fx를 식을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fx 2분의 x 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은 지금 x제곱에 x-3 x-5라고 나오는 겁니다. 2분의 x만 넘기면 되겠죠. 아, 그러면 fx는 2분의 x 더하기 x제곱에 x-3 x-5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 넣으면 답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 곱하기 마사.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8이라고 나오니까 통분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17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정적분의 활용 쪽에서 이제 넓이를 이용한 건데, 이제 두 함수가 이루고 있는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두 개 같다고 놓고 풀고, 그 새로운 식을 이제 교점 중에서 끝과 끝끼리 총 적분하게 되면은 0이다 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용한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과거 기출에 좀 많이 나온 유형이니까 과거 기출에 이런 유형들 한번 다시 잘 살펴본다면은 이것도 잘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13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두 지수함수가 나와 있죠. 그리고 A에서 이렇게 끊겨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떤 fx하고 y는 t하고, 즉 상수함수 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항상 1이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라고 돼 있으니까 항상 교점이 1이다 라는 얘기고, 그 t의 범위는 b부터 k까지가 돼 있는데 그 k의 최대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있고요. 자, 첫 번째 거 지금 fx 보면은 a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점근선이 b고요. 그리고 a를 좀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로 돼 있으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겠죠.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거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의 함수값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은 2에 a 플러스 3 더하기 b로 될 거예요. 뭐 이런 스타일이다 일 겁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은, 그 다음은 이번엔 점근선이
3b예요. 그리고 지금 그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y축 대칭이니까 원래는 이 스타일이 아니라 대칭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스타일일 겁니다. 그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여기 끝의 값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a 더하기 5 더하기 3b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상수함수가 이제 지금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건데, y는 t가요. 이렇게 돼서 교점이 항상 어디를 그어도 한 개가 나오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빈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얘도. 점근선도. 이런 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려면은 제가 옆에다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대신 요 K의 범위. 왜냐면 상수함수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B보다 큰 범위에 한해서 상수함수를 그으면은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겨라 이거죠. 여기를 그어도 한 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딱 걸쳤죠, 얘가 지금. 경계를 또 포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교점을 여기서 가집니다. 한 개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최대치가 어디라 했냐면은 4b 플러스 8이라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딱 여기 경계 라인까지. 여기 아래까지는 다 가능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이 되는 게 지금 여기 아래 보면은 B부터 K까지라 나와 있는데 그 K의 최대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니까 4b 플러스 8이라 돼 있는 거고 그 최대치가 얘랑 같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쳐지려면은 얘랑 지금 여기 점근선이랑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지금 여기 요값 이게 여기에 점문선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3b랑 같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넘기고요 하고 2를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2의 a 플러스 2가 b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요 최대치가 여기 요 경계 값하고 서로 같다 라고 풀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 더하기 3b가 저 최대치인 4b 플러스 8하고 같다 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넘기면은 이거 좀 분리해서 쓸게요. 2의 마이너스 a승 곱하기 2의 5승은 b 플러스 8이라고 하고 여기서 구한 요 b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줍시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쓸게요. 32 2의 a승분의 32는 2의 a 플러스 2승에다가 더하기 8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보기도 좋게 얘도 2승도 바깥으로 빼면은 4 곱하기 2의 a승으로 될 거고 4로 약분하면은 4, 8에 32 이렇게 되고 자 양쪽에다가 2의 a승을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2의 a승은 그냥 t라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거예요. 2의 a승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은 2의 a승의 제곱 더하기 2의 a승이다 라고 나오고 넘기게 되면은 2의 a승의 제곱 더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나올 거라서 인수분해가 되죠. 2a 플러스 8
4, 2의 a승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면은 지수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a승은 2라고 나올 거고요. 아, 그러면 a가 1이겠네. 그럼 a가 1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또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면 b도 나오겠죠. 아, 그럼 b는 2의 3승이니까 8이라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지금 a 더하기 b가 얼마냐를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8 해서 9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수함수, 이제 로그함수를 활용한 이제 문제라 보면 되는데, 이 친구는 살짝 조금 기출하고 유사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신유형에 좀 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과거 기출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좀 나왔던 거를 이렇게 좀 짜집기 해서 좀 나온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4번입니다. 지금 3차 함수,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나와 있고, 그 3차 함수 위에 어떤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네모칸 안에 조건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네모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절대값 fk 더하기 절대값 gk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값은 양수, 0을 포함한 양수 값인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둘 다 얼마야 되는 거냐면은 0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fk도 0이어야 되고 gk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파악해라 이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떤 특정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그 해당되는 요 해당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말하는 건데 함수값도 0이면서 그 점에서의 y절편, 그러니까 접선의 y절편도 0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fx는 3차 함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 3차 함수를 일단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상황이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하고 뭐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y축을 그려볼게요. k가 만약에 0이라면 k가 만약에 0, 즉 원점이라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원점에서 접하는 상황이라면 접선을 만들어도 y절편이 여전히 0이죠. 그리고 함수값도 0이 되는 거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k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정한 알파, 중근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여기서의 함수값도 0이고 여기서 이제 접선을 만들면은 접선이 지금 이렇게 돼. y는 0입니다. y절편 0이죠. 괜찮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요걸 보고 아, 그러면 fx가 최고차항 1이라 했으니까 x라 하고 x-알파의 제곱이라고 설정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y절편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풀어서 미분도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좀 세워볼 건데요. 일단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전개하게 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x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x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4알파x 더하기 알파 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첫 번째 보면은 t, ft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설정을 t, ft라 했으니까 t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함수값 t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t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t 라고 하고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4알파 t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얘를 가지고 접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접방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y 마이너스 t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t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t는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4알파 t 더하기 알파 제곱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y절편이에요. y절편. y절편은 뭐냐면은 x가 0일 때인 거니까 바로 여기 정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x는 0을 대입합시다. y 마이너스 t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t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t가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를 분배했다 치면은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12 죄송해요.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4알파 t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t라고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넘기게 되면은 이제 y 값이 나올 텐데 이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gt다 이겁니다. gt. 그래서 gt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하고 넘기면은 더하기 2알파 t제곱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T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이 아래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4F1이 4F1 더하기 2G1이 마1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세운 여기 fx식에다가 1 넣으면 되겠죠? 1 넣게 되면은 자, 여기다 넣읍시다. 1 넣게 되면은 4에 1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1을 여기다 넣어줘. 여기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알파가 마 1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풀어주세요. 그럼 알파가 나오겠죠? 풀게 되면은 4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올 거라서 정리하게 되면은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하고 얘는 날라가고 플러스 1만 남아서 완전 제곱식이네요.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다 라고 나와서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x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fx가 x의 x-2분의 1의 제곱이구나 라고 나오는 거고 구하라는 게 f4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4 넣으면 되겠죠. 그럼 4 넣게 되면은 4 곱하기 4-2분의 1의 제곱 하면은 4 곱하기 2분의 7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4분의 49 약분되면은 49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그 미분의 도함수의 활용 파트 중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분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해석하는 걸 보고 이 그래프를 만들 수 있냐가 이 문제의 좀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객관식 마지막 15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객관식 1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지금 보니까 전형적인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3의 배수랑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 아래 보면은 A4 더하기 A5가 5라고 나와 있죠. 그거를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5는 뭐 둘 중에 하나 되겠죠. 3분의 A4 또는 3분의 A4의 제곱 더하기 5라고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을 내리고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은 A4 더하기 A5 대신 쟤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지금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3을 곱합시다. 그러면은 3A4 더하기 A4가 15라고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게 4A4니까 A4가 4분의 1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정을 내리는 파트는 뭐냐면은 A4가 3의 배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죠? 안 된다 이겁니다. 즉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A4 더하기, 자 A5 대신 얘를 넣는 거예요. 3분의 A4의 제곱 더하기 5가 5다. 양쪽에 3을 곱하고 15라고 되겠죠? 그럼 이제 A4의 제곱 더하기 3A4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고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A4 더하기 5하고 A4 마이너스 2. 그래서 A4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마이너스 5하고 2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봐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가정을 내려볼게요. 그럼 만약에 A4가 막 5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스타트 돼야 되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분의 A3 하고 3분의 A3의 제곱 더하기 5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A3이 마이너스 15라는 엄청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배수라고 했는데 음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계산을 해보면은, 자 양쪽에 3을 곱하면 A3 제곱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5라 나오고, 넘어가면은 A3의 제곱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엄청 이상한 숫자가 나옵니다. 제곱했는데 음수가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 A4는 애초에 마호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는 탈락.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정을 내린 A4가 이제 2라고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 2라고 한다면은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될 텐데 3분의 A3하고 3분의 A3의 제곱 더하기 5라고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A3이 6이라고 되는데 3의 배수 맞으니까 얘는 오케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양쪽에 3을 곱하면은 6이 되고요. 그러면 A3의 제곱이 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좀 찝찝하긴 하지만은, 그럼 A3이 될 수 있는 거는 뿔마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일단 가정을 내리고 가볼게요. 자 일단 확실한 일단 A3이 6일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3이 6일 때. 그럼 또 뻗어 나가겠죠? 그러면은 3분의 A2와 3분의 A2의 제곱 더하기 5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되면은 A2가 18이라고 나올 텐데, 이것도 3의 배수니까 오케이.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 여기 계산하게 되면은 A2가 어떻게 나오냐면, 양쪽에 3을 곱하면은 3, 6, 18 하고 5 넘어가면은 13이라고 나와요. 뭐가? 제곱이. 그럼 그렇다라는 거는, 그럼 A2가 뭐 뿔마 루트 13이 나온다라는 얘기일 텐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거 한번 봐요. 이거라고 하고, 그러면 루트 13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A1과 이제 3분의 A1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A1이 일단 애초에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A1의 제곱이 3 루트 13에서 빼기 5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건을 보면은 A1이 자연수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루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라 이겁니다. 루트가 들어가면은 그 뒤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애들은 다 탈락인 겁니다. 그러면 A2가 18인 게 맞는 거니까 18부터 이제 뻗어나가면은 3분의 A1에다가 3분의 A1 제곱 더하기 5 하면은 여기는 A1이 54라고 나와서 3의 배수 맞으니까 얘는 오케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계산하게 되면은 A1의 제곱은 자, 3을 곱하면은 54에서 5 넘어가면은 49라고 나오죠. 그러면 A1은 7이라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뿔마칠이긴 하지만은 지금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맞게 또 나오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두 번째 자 그럼 A3이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뻗어나가는 게 또 3분의 A2와 3분의 A2의 제곱 플러스 5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는 A2가 이제 3이라고 나오는 거 오케이다 이겁니다. 근데 자 여기는 3을 곱하면은 A2 제곱 더하기 5가 3이고 5 넘어가면은 A2 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엄청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A2가 3이라고 해서 또 여기서 뻗어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3분의 A1이라 해서 여기서 A1이 9라고 나와요. 죄송해요. 좀 좁습니다, 좀.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계산하면은 3분의 A1의 제곱 더하기 5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여기다 써야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은 A2가 3이라고 했으니까 뻗어나가게 되면은 3분의 A1과 3분의 A1의 제곱 더하기 5가 되는데 자 여기서 A1이 9라고 나온 거 오케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A1의 제곱이 양쪽에 3 곱하면 9고 5 넘어가면 4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A1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라고 또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방금 찝찝했던 저 마이너스 1 해보면은 3분의 A2와 3분의 A2의 제곱 더하기 5로 돼야 되는데 자 일단 애초에 A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아주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탈락입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은 A2의 제곱이 마3이고 플러스 5 넘어가면은 A2 제곱이 마8이라는 또 엄청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 여기 54, 7하고 9하고 2 이렇게 돼서 54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2를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72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수학적 기납법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귀납에서는 순행하고 역행 스타일인데 이거는 또 전형적인 좀 역행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기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다면은 좀 많이 익숙한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객관식 사전풀이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주관식 사전풀이를 이어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